교과 세트 고민 멈춰! 전국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중학교 총 600개 학교에서 구매한 도서, 출시 4개월 만에 3000세트 완판한 도서, 공부의 신 강성태도 인정한 도서, 교과 세트 탐구 주제 바이블. 수시를 준비하는데 아직도 교과 세트 탐구 주제 바이블을 모른다?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이 책은 대학의 계열 및 학과에 맞는 교과별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학의 학과를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교육 이렇게 총 7개의 계열로 나눴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군 총 58개의 과목의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계열별 대표 학과에 적합한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18명의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하여 집필한 엄선된 주제들이며 그 개수가 무려 4053개나 되는데요. 이 책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교과 세트 탐구 주제 걱정은 끝! 그럼 이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인문 계열을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타이틀을 보시면 관심 계열과 교과군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세부 과목명과 탐구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활용하여 관련 키워드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영역, 즉 해당 과목의 단원별 성취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성취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탐구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관련 학과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학생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탐구 주제인지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활용 자료의 유의점입니다. 탐구 주제를 활용 시 참고해야 할 점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모란에 탐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교과 세특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만큼 부디 이 책을 적극 활용하시어서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입시 생활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주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TT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한번 어느 분들이 들어오셨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글 한번 남겨주시면 인사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어떤 TT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역시 박수찬 선생님 또 1등으로 올리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예, 1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우리 TT 여러분들의 작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티타임 활짝 오픈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TT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학교 생활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12월 중순에 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요즘 뭐 때문에 바쁘신 것들이 좀 있나요? 우리 TT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요즘 좀 바쁘신 게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생기부, 생활기록부, 생기부 작성 때문에 힘들어요. 예, 정시 대입 전형 마감 때문에 힘들어요. 수행평가 마감.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기말고사가 중단되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기부 때문에 힘들어요. 예. 아무래도 요즘 또 생기부 작성의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티를 준비했죠. 네. 오늘 티메이트는 전소용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학교 생활기록부 주요 개정 사항들과 학년말 생기부에서 좀 자주 묻는 질문들, 그리고 특기사항 작성 사례를 좀 나눔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전소용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전소연 선생님을 잠시 후에 만나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티타임을 참여해 주신다면은 특별한 상품이 있죠. 바로 요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바이블이라는 도서를 7분에게 드릴 거예요. 각 한 권을 7분에게 드릴 건데, 여기 총 7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부를 작성하실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책에 이제 학생부의 기재 예시들이 좀 적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막 적으실 때도 있는데,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학생들도 내 학생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적히는구나.
약간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도서로도 굉장히 좋은 도서인데 요거를 7분에게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이, 정기현 선생님, 와우, 감사합니다. 정기현 선생님 하나 보내드릴게요. 정기현 선생님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채팅이 빠르신 분들, 예,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예. 이창순 선생님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렇게 축하드려요. 야, 이렇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티타임의 모습, 저는 이게 굉장히 제가 원하는 티타임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창순 티티님 하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진로지나 환경 포스터가 있어요. 예, 요것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요것도 한 분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또 미화 자료 또 필요하시잖아요. 네, 교실 뒤에 뭐 붙여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요거 한 6종 정도 있거든요. 예,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 정말 선생님들께서 많이 필요하시다고 매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분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어 또 질의응답 타임이 있으니까요. 그때 질의응답을 많이 또 정성스럽게 주시는 분께 이런 티마스터를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집중 쫙 하셔가지고 질문 이거 해야겠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1시간에 강의 끝에 30분 정도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꼭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에 꼭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질문을 해주셔야 저희가 상품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전소영 선생님이 등장을 하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그냥 마주할 수는 없겠죠. 저기 지금 카메라를 켜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카메라 켜주신 분들 우리 전소영 TT님 등장하실 때 솔직히 선생님들 앞에서 긴장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응원의 메시지와 박수 많이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잠시 후에 정소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PPT를 잠깐만 바꾸고 우리 전소영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럼 지금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전 선생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선 선생님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티타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학년말 생기부 기재 요령과 세특 사례 나눔을 주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남양주 별가람고등학교 교사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이 제 홍보 자료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30대 마지막 해를 맞아서 기념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실물과 좀 많이 달라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사실 그동안 이곳에 출연하셨던 많은 베테랑 선생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박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서 잠깐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육아휴직을 하면서 자존감이 여기 이만큼 있었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직을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데요. 2020년도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저도 상반기 동안 집에서 막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들으면 지금 학교 현장이 어지럽다, 뭐 온라인 수업을 하신다, 줌 수업을 한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난 이제 큰일 났다,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직을 해야 되는 달이 9월 달이었는데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왠지 이번에 복직을 하지 않으면 한 4, 5년 정도가 더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약간 양해를 구해서 9월 달에 부랴부랴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고 딱 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바로 온라인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겁을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나눔 천사쌤이라고 부르는 쌤이 계신데요. 그 쌤이 저랑 똑같이 9월 달에 옆자리에 딱 복직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쌤은 항상 일단 수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으신 분이었고요. 거꾸로 수업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수업 영상 만드는 거는 뭐 아주 편안하게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보여주시면서, 저랑 과도 다르셨거든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영어 과목인 저한테 많은 자료를 무조건 다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항상 마지막 멘트가 선생님 제가 자료 드릴까요?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자료 보내드릴게요. 이 말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직생활 14년 만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와 많은 나눔 덕분에 복직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맨날 웃고 다니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약간 놀리시더라고요. 복직하니까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서 행복한 생활을 했는데요. 그 나눔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바가 많아서 저도 사실 뭐 공유할 만한 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맡게 된 업무가 당시에 생활기록부 업무였습니다. 2학기에 이제 딱 되자마자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는데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기록부 업무도 역시 공유방이, 단체 톡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어떤 선생님께서 또 천사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다가 제 것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하니까 훨씬 더 그 작업이 수월하고 그 학교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도 혹시라도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이제 복직하기 전까지는 담임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하면서 혹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저는 이제 담임은 지금 아니니까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세특을 많이 작성하셔야 되는 선생님이 어떤 걸 좀 필요로 하실까 고민하면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제 블로그에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나이스 바이트 계산기라는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필요한 그 바이트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었을 때 주안점은 딱 이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시작하려고 딱 하면 일단 되게 막막하잖아요. 뭐부터 써야 될지도 막막하고, 자료는 뭐가 있었더라, 뭐 그리고 기재 요령은 어땠더라, 올해 주요했던 사항이 뭐였지, 이런 걸 찾아야 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찾는 과정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파일 안에 하나에 다 통합해서 넣어버릴 수 없을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에서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딱 그 파일을 클릭하면 짠 열어가지고 맞아 이거였지, 이거 조심했어야 되지, 이거 넣었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만들게 된 파일이 이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유용하다고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제 블로그에 와서 답글을 남겨주시는 선생님들은 사연이 또 저처럼 많습니다. 저도 복직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생활기록부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관련 연수를 또 상반기에 어차피 저희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서 영상으로 남겨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를 했는데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되셨다고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저희 멘토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도 사실 제가 블로그의 인연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공유를 통해서 더 어떤 귀인분들 만나고 멘토 선생님도 만나고 또 더 많은 걸 배우고 또 다시 그걸 나누게 되는 그런 나눔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요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그만큼 오늘 또 여기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와주신 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2021년 기준으로 바뀐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요. 제가 아까 설문조사 하신 내용을 받아봤는데
압도적으로 사례라든지 실제 사례가 더 궁금하다라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영상으로 남겨둔 부분도 있고 기재 요령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 2학기 그리고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생활기록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생활기록부 업무 하다 보면 연말에 이제 학기 말 시즌이 되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것만 몇 가지 꼭지를 잡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생활기록부의 꽃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 중요도가 높아진 교과 세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거 그리고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활동과 함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거꾸로 가네요. 네, 그래서 일단 주요 개정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2021학년도 기재 요령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을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재 고1 학생들의 생기부 기재 가능한 영역이 많이 축소된 것인데요. 그것은 2019년 11월 28일에 정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이 방안 때문에 생기부가 확연하게 이제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계속 담임 교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한 3년 정도 전까지 담임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학생들이 가져오는 내용 중에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막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너 정말 열심히 해서 가져온 거니? 라든지 아니면 독서활동을 막 적어와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읽고 가져온 거니? 일단 독서 기록장은 써있긴 하지만 라든지 아니면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율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하고 이제 제가 담당 교사로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눈으로 직접 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따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아마 이제는 교사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들어가는구나 라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용어 중에 대입 미반영이라고 나오는 용어는 저희가 입력은 실제로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입력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입 전형을 시행할 때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미기재라는 표현은 아예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난이 없거나 아니면 입력하면 그게 금지된 내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과후 활동은 더 이상 기재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방과후 활동을 넣는 난은 따로 있진 않지만 저희가 넣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기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전달 연수를 했는데요. 제가 생활기록부 담당자가 되기 전까지 저는 이제 기재 요령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본 적이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담당자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기재 요령을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바쁘신 다른 업무로 솔직히 담임 선생님도 바쁘시고 뭐 진로 담당 선생님도 바쁘시고 다른 업무로 바쁘신 선생님들이 기재 요령을 열심히 보지 않으셔도 핵심만 딱딱 빠르게 전달받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최대한 편리하게 선생님들이 자료를 빨리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어떤 거는 미반영, 어떤 거는 들어가고 막 학년별로 다르고 한데 그냥 공통적인 거 빡 다 알려드리고 학년별로 1학년은 이게 달라요, 2학년은 이게 달라요, 3학년은 이게 달라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공통사항만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올해 가장 화두가 된 것은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대해서 교과 세특을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우리 막 12반을 다 들어가셔가지고 기재해 줘야 되는 내용이 많은, 기재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은 예체능 교과 선생님들의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저희도 다 써야 되냐고 그런 질문 하셨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대해서 다 써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진로활동 내 진로 희망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3 학생들이 이미 고1 학생일 때부터 계속 강조가 됐던 내용이라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요. 아이고.
제가 이걸 해야죠. 그리고 봉사활동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력할 수 있는 난이 없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특기사항 적는 난이 없어서 올해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것 중에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의미 있게 열심히 한 학생 중에서 특기사항을 좀 적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학생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선생님께서 적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좀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넘어가겠고요.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어과라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는데요. 학생들 중에 원서랑 번역본을 둘 다 읽어서 이제 그걸 따로따로 독서 활동 기록에 이제 입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명시가 됐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작년에 신설됐는데 아직도 조금 혼돈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제 독서 활동은 무조건 독서 활동에 입력을 해야 되고 특히 단순히 이제 독서 감상 위주로 한 그런 활동인 경우에는 독서 감상문을 작성을 하고 독서 활동의 그 내용을 기록해야지 그 내용을 다른 영역, 예를 들면 뭐 진로라든지 교과 세특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넣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됐었는데요. 제가 전입학을 처리하다 보면 아직도 그냥 단순 독서 활동을 하고 감상문을 작성한 건데 이걸 교과 세특에 넣으시거나 다른 영역에 넣는 경우가 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사실 교과 세특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독서도 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서를 어떻게 하면 교과 세특이나 다른 곳에 좀 녹여내서 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때 반드시 감상문 작성 이상의 어떤 상위 활동이 있어야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수업 활동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이 중에 딱 하나만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교과 세특을 모든 교과 모든 과목 선생님께서 다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머지는 간단히 다 넘어가고요. 1학년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아까 봤던 내용인데요. 아까 자율동아리 교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입력은 할 수 있지만 대입에 전송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봉사활동 역시 전송이 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 분야 원래 안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충격적으로 수상 경력도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상을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교육 같은 게 좀 개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대입 공정성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되는 요소다라고 해서 빠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내년 학기 초가 되시면 저희 올해 학기 초에도 아마 학교별로 논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활동으로 돌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아니 그래도 뭐 꼭 생활기록부가 대입을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을 타보고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유민 활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그래도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결과가 대입에도 반영되는 게 교사의 노력도 그렇고 학생들의 노력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학년 모두 다 이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후자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학교가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면 1학년 학생들부터는 더 이상 비교과 활동 중에서 입력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대입에 전송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사실 그 항목들이 저희한테 그동안 부담을 줬던 항목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동아리 그냥 저희가 자율동아리 명과 그 동아리에 대한 설명 간단히 적으면 됐었고 독서활동, 책 제목과 저자만 적으면 됐었고요. 봉사활동 뭐 그냥 가져와서 입력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측면들은 아니었는데 이걸 바꿔서 이제 대입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사실 그 활동을 거기에 입력만 해놓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로 뭐 푼다든지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비교적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부실하더라도 거기서 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길마저도 막혀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바꿔 말하면 저희의 어떤 생활기록부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입력하는 것들이 학생들의 대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작성이
더 중요해지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정규 교육 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PDF 자료로 전달할 예정이고요. 이 기능은 조금 담임 선생님이시라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을 받을 때 자주 활용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교 명칭이나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을 다 삭제하면서 학교별로 정정대장을 엄청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금 제가 옮긴 본교 같은 경우에도 200건 이상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삭제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뒤늦게 제가 복직을 했을 때쯤이죠. 10월 달에 나이스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고교 정보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검색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건 안타깝게도 담임 선생님과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담당자 선생님만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예를 들어 저희는 이렇게 활용을 해봤는데요. 작년 담임 선생님 중에 뭐 공통 문구로 작성을 하시다가 오타로 생명 존중 교육을 교윤이라고 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반 학생들이 그 같은 반 학생들은 다 비슷한 오류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다 찾아보시기엔 너무 힘든데 이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바로 찾아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단어가 들어간 내용이 있는 학생들이 다 일괄적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실제로 학기 초나 처음 학년이 바뀌고 나서 저희가 정정대장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12월 달에 배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프로그램을 받았는데요.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검색이 되는 게 기재 유의어 위주로 검색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오타나 뭐 이런 것들은 잡아주지 않고 저희가 뭐 교체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본인이 쓰신 생기부를 나이스에 입력하기 전에 한번 기재 유의어를 좀 점검하고 좀 입력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좀 여러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활동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체크를 하고 한번 나머지 문구들을 다 작성하고 싶다. 이럴 때 조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심찬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1학기 때 썼던 세특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하고 나이스에 들어가서 엑셀 파일을 딱 다운로드 받아서 쫙 올리니까 바로 오류가 나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나이스는 선생님께서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셀이 여러 개가 막 중첩이 돼 있고 깔끔한 그 셀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걔를 다시 복사해서 여기서 원하는 이 틀 안에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안 되고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학생 번호, 그 다음에 번호에 해당하는 이름, 그리고 내용 정도만 작성한 그 내용을 이 틀에 맞춰서 붙여넣기 해서 점검하기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개를 해드려도 많이 쓰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기 말이 되셔서 아마 생활기록부 작성을 시작을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선생님께서 합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 평가서라든지 자기 평가서라든지 그리고 작년까지는 수행평가 결과물로 되어 있던 게 수업 산출물이 모두 가능하다고 올해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감문이나 독후감 같은 거 받으셔서 자유롭게 선생님 생활기록부 작성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양식도 제가 블로그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연수가 끝나고 마지막에 링크 모음 그 페이지를 하나 드릴 건데 그 페이지에 제가 넣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있지만 기재 요령에 의거하여 각 학교마다 따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평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출결 특기사항 적으실 때쯤에 갑자기 이게 우리 학교가 이게 몇 회더라 막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쫙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리인적 결석 시 월 1회를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올해 본교 저희 학교랑 작년 학교 모두 그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회로 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심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정말 그걸 활용을 하더라고요. 조퇴를 2번 하고 그다음 결과를 1번 하고 이런 식으로 3회를 알뜰하게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마 학교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장기 결석 기준일은 학교마다 정말 다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일이지만 뭐 10일인 학교도 있고 저희 그전 학교는 5일이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장기 결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꼭 써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빈번한 결석 지각 조퇴 횟수, 이것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입력 가능한 내용에서 그 횟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필수인 것들은 여기 장기 결석이라든지 기타 결석 1일 이상이면 무조건 쓰는 거, 개근, 학폭 조치사항 이런 것들은 꼭 써야 되는데 얘는 사실 선택사항이라서 어떤 식으로 저희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 방식을 가지고 계시냐면 학생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써줘라. 학생들이 만약에 그 사항을 썼을 때 유리한 내용이면 이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써줄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 학교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생기부에서 막 인정되는 그런 지병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예전에 뭐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뭐 아침에 병원을 멀리 서울로 다녀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아침에 지각을 꼭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어주면 그 학생에게는 유리하니까 학생이 유리한 쪽으로 조금 최대한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력 불가능한 것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꼭 정했어야 하는 게 바로 자율동아리 입력 범위인데요.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무조건 다 적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을 적어줄 것이냐에 대해서 학교에서 반드시 정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적어줘야 했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 행동특성 누가 기록에 대해서 학교장이 정하고 어떤 식으로 누가 기록을 할 건지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생활기록부 연수를 이 기재 요령을 작성하신 분께 받았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연수였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생활기록부 그 행동특성 누가 기록은 선생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좀 귀찮지만 꼭 작성을 하셨다가 나중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다가도 또 한두 명의 굉장히 불행하거나 아니면 좀 힘든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적어두신 누가 기록이 저희가 출력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들어가서 나이스를 확인해서 들어가서 보면 학기를 돌려서 들어가서 보면 이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꼭 적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활동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그 특기사항 안쪽에 적어주시고 계실 텐데요. 그때 날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원 활동 기간만 필수로 적는 거고요.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학년 말에 되게 자주 발생을 합니다.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활동이 되게 여러 개인데 거기에 날짜까지 다 쓰여 있으니까 쓸 칸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학년이나 생기부 담당자 선생님과 협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날짜는 삭제하시고 아니면 기간으로 이렇게 조금 압축해서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으로 좀 압축해서 하고 뭐 콤마 3회 뭐 아니면 슬래시 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적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네. 그래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년 말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생기부 단톡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승리호를 보고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번역을 위해 팝하고 앱을 활용하여. 자, 이 셋 중에 어떤 용어가 쓰면 안 되는 용어일까요? 맞아요. 네, 3번이요. 자, 네, 표시 1번. 셋 다 쓰면 안 된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답은 셋 다 쓰실 수 있습니다입니다. 네, 제가 답변은 어디서 찾아왔냐면 학생부 지원 포털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생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고 저희가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 생기부 단톡방에서도 보통 막 이런 걸로 논의를 하다가 제가 여기 지원 포털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고 캡처한 화면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기관명과 상호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한이 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쓰다 보면 막 너무 좀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것까지 꼭 우리가 안 써야 돼?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 이럴 때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관 명칭과 상호명이다. 이것 외에는 나머지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업무 담당자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 그럼 또 팝하고를 또 이제 허용을 하다 보면 또 헷갈려서 네이버도 쓰시고 막 그러지 않나? 그럴 바엔 그냥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조금 더 좀 뭐랄까 강한 규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기관명과 상호명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장학사님의 추천 멘트인데요. 저희가 승리호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안 봤는데요. 네. 육아를 하다 보면은 영화 볼 시간은 아예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승리호라는 걸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학사정관이나 이제 이걸 보는 분들도 다 같은 상황이시겠죠. 물론 그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영화 승리호를 보고 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 승리호가 우주 쓰레기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구나. 그런 걸 위주로 이제 해주시면 학생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화를 봤고 이런 영향을 받았겠구나 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추측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 쓰시는 게 어떠냐라는 추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독서활동 특기사항에 논문을 기재할 수 있나요? 자, 논문 기재할 수 있을까요? 네, 애플은 기업명에 포함이 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체통은. 네, 정답은 아니오가 맞습니다. 논문 안 되십니다. 논문은 사실 이제 아이들이 심화 과정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도 이렇게 찾다 보면 학술지도 좀 찾게 되고 자료 같은 게 요즘에 검색이 잘 되기 때문에 논문을 굉장히 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만 실제로 생활기록부 작성하실 때는 논문을 실제로 뭐 이렇게 검색해서 활용을 했다 하더라도 논문이란 단어 자체는 당연히 쓰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답변 같은 걸 보면 이런 질문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논문을 읽는 건 괜찮지 않냐. 또 교사가 읽는 걸 받고 관찰했으니까 논문 되지 않나요? 했는데 역시 선행학습 유발 그 제한 사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논문이란 단어는 특히 기재 유의어에도 있고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적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초에 가장 논란이 됐던 작년 사실 말부터 논란이 됐고 작년 말에 제가 생기부 담당자로서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전달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혹시 보고서라는 용어 쓰시나요? 보고서라는 용어는 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네요. 다행히도. 네, 보고서라는 용어는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보고서를 혹시 선생님께서 수업 계획하실 때 수행평가로 뭐 실험 보고서를 쓰도록 합니다. 아니면 학년 말에 뭐 탐구 보고서를 쓰도록 합니다. 이게 수업 계획서에 있으시다면 아주 마음 편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시면서 보고서를 쓰시는 것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업 계획서에 보고서는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좀 마음 편히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활동을 했더라도.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거는 내년부터는 보고서 활동은 무조건 학기 말이나 학기 중간에 하나를 넣어서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해서 뭐 심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심 주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는 활동을 하려면 보고서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또 학생들의 어떤 결과물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라서 거의 필수 활동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내용들을 수업 계획서에 미리 넣어 놓으시면 편안하게 이 보고서라는 용어를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보고서라는 게 소논문 활동 혹은 자율탐구 활동에 그 좀 깊이 더 들어가는 활동과 연관이 될 수 있고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활기록부 점검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여기 보고서라는 용어가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되게 심도 있는 그런 보고서처럼 느껴지고 약간 논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관련해서 이 활동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고 어떻게 근거가 있는지를 가져와 봐라 라고 점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계획서에 미리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이렇게 활동지라든지 좀 약하지만 느낌이 분석지라든지 이렇게 다른 용어로 대체해서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꼭 보고서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을 뭐 발표했다든지 그걸 뭐 시각 자료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굳이 보고서라는 말 없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예시로 들어가기 좀 직전입니다. 구체적인 인물명 입력이 가능할까요? 창체 진로 활동에도 창체 진로 계획서에 계획의 보고서 활동이라는 것을 넣으시면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선생님의 어떤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자율탐구 보고서 있잖아요. 이거는 학생들이 주제도 자기가 정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 자체를 일련의 과정을 선생님의 개입 없이 약간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학교에 미리 허락은 받아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이제 개입을 하셔서 우리 보고서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순간 자율탐구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인물명은 가능하지만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채팅방에 정확하게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물명 가능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인물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잘못 썼다기보다는 지금은 너무나 인기도 많고 존경받는 위인인데 그 이후에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인으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공식 답변은 인물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제한은 그 선생님 학교에 직접 와서 강의를 한 강사명만 안 된다. 실제로 오신 분만 안 된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EBS 중 입력 가능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살아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쓰는 게 안전합니다. 네, 정답은 네, 전부 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EBS 같은 거 이제 써도 되지 않나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EBS도 안 되고 다 보시면 다 상호명을 겸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안 되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문맥상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안 들어가면 너무 어색한 경우가 있어서 대체 용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선생님께서 편한 어떤 용어를 찾으셔서 통일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마지막입니다. 영어 교과의 단원명, 활동 주제, 내용 등을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영어 선생님만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지식 채널, 네, 채널명이니까 가능할 것도 같네요. 네. 좀 애매하지만 네, 기업명은 아니고 상호명도 아니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 교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까지 단원명, 활동주제 내용 다 영어로 썼었거든요. 이 내용을 이렇게 그 키워드 중심으로 썼었는데 이제 다 되지 않고 영어 교과뿐만이 아니라 저는 중국어나 한문 선생님들도 그렇게 쓰시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일본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영어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도대체 언제냐? CEO, PD, UCC 선생님 들으시면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이런 것만 가능하고요. 좀 각 교과마다 전문성을 이제 띄고 계시는데 그 교과 안에서 가끔 이렇게 축약된 표현을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다 안 되고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제가 그 과목을 담당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생기부를 써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도서명과 저자명은 이제 영어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 성명이나 고유 명사까지만 허용이 된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NA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쉼 없이 계속 이어서 죄송하지만 사례로 드디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지난번에 이남서 선생님 강의 때도 잠깐 언급이 됐고, 저도 사실 그때 알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반응은 거의 반반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많진 않지만 저는 이제 정시로 갈 거니까 수업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딴 걸 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에 어떤 차이가 있고 뭐 그 효과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대놓고 선생님한테 저는 수업을 안 듣겠습니다 하는 학생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대에서 시작을 하면 또 다른 학교에들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좀 반가웠고, 또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더더욱이 세특이 중요해지겠구나, 세특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세특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요, 아마 이미 좀 저보다 더 먼저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쓰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교과 세특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유용했던 점들 위주로 짧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학교를 옮기고 교육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솔직히 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신경 쓰지 않고 수업 활동을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동을 보면서 핵심 역량을 나중에 알게 되고 보면서 거꾸로 대입을 해봤어요. 나는 1학기 활동에 이런 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어떤 걸 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조금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2학기나 저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교육 계획을 짜볼 생각인데요. 이제 세특 작성하실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부터 조금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보여줬던 수업 활동이나 어떤 추가 심화 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이런 역량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예시랑 지금 잠깐 한번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교과별로도 이렇게 조금씩 역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영어는 조금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 교과별 역량도 확인하셔서 교과 세특을 작성하시면 조금 더 이전에 조금 단순하게 끝났던 관찰 위주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서 평가를 한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인 세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런 평가를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되는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수 들었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연수가 있어서 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세특 어떠세요? 주제 발표 시간에 사회적 불평등 단원에서 남아공의 사례를 통한 빈곤의 해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뭐 어떤 것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거는 저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이제 추가 내용이 생기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 학생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조금 더 깊은 생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과 좀 연결을 해봤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아공에서는 가정에서 실시하는 기초적인 사회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아예 1차적인 사회화의 기능도 담당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되게 참신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참신하다고 이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의성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이게 맨 앞부분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이 학생은 사회학적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사 및 독서 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다. 어떠신가요? 제가 한 3, 4년 전에 교과 세특 쓸 때 항상 저는 이제 이 학생은 수업에 항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뭐 교사의 말을 경청하며 이런 멘트로 많이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멘트 말고 조금 더 그 학생의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 그 학생이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점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그동안 이제 좀 이미 훌륭한 세특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조금 변화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특은 이미 좀 유명한 세특이라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입학 처에 가보면 이런 기존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른 사람의 세특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똑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조금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얻는 걸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런 측면을 봤구나. 혹은 이런 활동은 나도 내년에 한번 해보고 싶구나. 이런 활동으로 학생이 이렇게까지 확장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얻으실 때 이 서울대학교 아롤이라는 곳에 가셔서 영감을 얻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이따 공유해드릴 그 링크에 제가 이 자료를 약간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지원 포털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자료도 사실 저희가 배부받은 지가 꽤 오래돼서 아마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형별로 나온 게 있잖아요. 뭐 수행평가 과제를 2개 한 것, 뭐 사례 아니면 학생들이 약점을 극복한 사례 위주 뭐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또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학기 말에 학년 말에 자주 하는 질문에 보여드렸던 게 여기서 이제 답변을 얻은 거였어요. 이 학생부 지원 포털에 상담 고충 Q&A 게시판에 가시면 이제 선생님들 막 작성하시다가 급하게 뭘 물어봐야 되는데 막 주말이거나 이게 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답변이 잘 나와 있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세특 사례를 공유하기 전에 공유해드릴 마지막 도움 자료인데요. 이 교과 세특 탐구 주제 바이블이라는 책과 학생부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잠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부 바이블에는 저도 약간 참여를 하긴 했지만 저도 사실 여기 선생님의 그 세특 자료에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영감을 얻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탐구 주제 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탐구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지 저희가 사실 주제 찾는 것도 학교 업무가 바쁘다 보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그것도 막 이렇게 두껍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탐구 주제와 그리고 그걸 토대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세특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주도적으로 참여한 활동이 있고 학생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깊이 나아갔다. 이런 활동들, 이런 걸 보면서 학생들한테 앞으로 유도를 할 때도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네가 관심 분야 쪽으로 좀 더 심화해서 꾸준히 스스로 하면서 또 그걸 다시 수업 시간에 다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용해 보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과목, 고전과 윤리 같은 과목에서도 되게 이런 활동도 의미 있겠다. 예전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연결을 해보면서 비교해보는 활동도 의미 있겠다 하면서 좀 재밌게 찾아봤고요. 이렇게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지만 나도 이런 활동을 한번 가상의 상황극 이런 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서 학생들의 뭐 창의성이라든지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영어과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연습 준비하면서 막 열심히 예시가 어떤 게 좋을까 하면서 찾아봤었는데요. 내년에 제가 할 활동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영어로 추천하는 글쓰기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영문 광고 제작 프로젝트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나오는데요. 사실 꼭 수업 시간이 아니라도 이제 앞으로의 활동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교육과정 부장님도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앞으로의 저희 자율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은 지금처럼 쓰면 좀 어렵지 않을까? 아직도 이제 학생별로 개별화가 많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저희는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뭐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예방교육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그 1시간씩 활동한 게 저희가 자율활동에 넣는 그게 의미가 있냐? 조금 더 점점 더 학생 개별화에 학생들을 개별화시킬 수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수업이나 활동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 뭐 과별 활동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탐구 주제와 활동들을 늘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에게 과제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맞춤법 검사기를 아마 쓰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추천하는 게 여기 맞춤법 검사기이고요. 이것도 제가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언제 놀랐냐면 생기부 담당자로서 이것저것 이제 검사를 한번 쫙 한 다음에 공통 문구 같은 걸 보내드릴 때가 있는데 네이버 검사기에서는 안 잡혔던 게 여기선 잡히더라고요. 뭔가 문맥상의 약간 그 애매한 것이라든지 오류까지 잡아주는 것 같아서 가끔 좀 느려질 때가 있긴 하지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 사례를 조금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 어디 나가세요? 그러면 부장님 저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하는 그런 교사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사실 수업 그 교과서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잘 못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랑 확인 차원에서 게임 활동을 한다든지 작은 복습 활동 같은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녹여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교과 세트까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심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말이 벌써 다가왔는데 아직 큰 게 활동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수행평가 활동이 있었지만 그걸로는 좀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제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이걸 보시면 제가 얼마나 부랴부랴 만들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제목이 하루 10분 지식 공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기 말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미 진로 활동으로 자율과정을 저희는 진행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되기 한 2주 전부터 쌤이 수업을 최대한 압축해서 하고 끝에는 무조건 10분을 남겨줄 테니까 이 10분 동안은 너희가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그걸 영어로 한번 자료를 조사해보고 그걸 한번 깊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자. 저는 이제 영어과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세특 같은 게 영어과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세특 같은 그런 세특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는 그 활동을 꼭 넣어주고 싶었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영어로 작성된 정보를 찾을 경우에 정보의 양이 훨씬 더 커지고 방대해지고 좀 시야도 넓어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을 했고요.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그 1학기 말쯤에 코로나가 갑자기 되게 심해지면서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상황이어서 이제 예정됐던 진로 활동은 하지 못하게 됐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카메라를 켜고 실시간으로 활동을 하면 이 활동도 진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패들렛을 항상 이런 활동을 할 때 자주 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활동하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자 1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 2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 이런 걸 단계별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고요. 2단계에선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별로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는 좀 감안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빠르게 주제를 찾아서 2단계로 넘어가고 어떤 학생들은 1단계에서 계속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그날 활동한 거를 바로 패들렛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기사 찾은 거, 쌤 저는 이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휘 공부를 하고 관련된 지식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잘하는 학생의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핵심어를 이렇게 찾아서 핵심어를 가지고 요약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까지 했는데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활동까지 하면 사실 대학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활동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자료를 찾아서 검색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되게 평범한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의미 있는 자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너희가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너희 진로랑 관계가 있어서 그거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활동을 진행해봐라 라고 간단히 얘기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의 어떤 결과물은 되게 풍부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이중 언어 구사의 장점이라든지 스크린 미디어의 영향,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들, 제가 가르치는 반이 좀 문과 성향이 강해가지고 수직 농장의 필요성,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본인이 찾아서, 그리고 또 영어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특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네,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급하게 사실 저의 준비 없이 시작했던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뭔가 심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수업 시간에 해야 되겠고, 그걸 영어 활동과 연관을 해서 영어로 자료를 찾은 다음에 심화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좋았고, 제가 이 활동을 저랑 같은 동교과 선생님께도 패들렛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패들렛은 그냥 복제를 하면 아까 그 똑같은 게시판이 다 복제가 돼서 어떤 반이든지 다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많아서 또 거기도 더 결과물이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그 담당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급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작성해온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눈으로 관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을 꼭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심화해서 자기만의 어떤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반드시 제공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연계한 활동이라든지 심화 어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결과가 너무 좋았고, 아, 학생들은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물론 학생들 20명 중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학생들은 한 6명, 7명.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한 번도 영어로 검색을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자료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자꾸 선생님이 옆에서 막 하라고 하니까, 뭔가를 올리라고 하니까 그래도 검색을 하는 것까지,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검색을 해서 영상을 보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각자마다 다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학교마다 자율과정을 거의 안 하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자율과정도 굉장히 화두인데요. 저는 이제 자율과정이 과연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저희 학교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이제 딱 총대를 메고, 사실 너무 막막하잖아요. 도대체 이 자율과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한데, 큰 틀을 부장님께서 잡아주셨어요. 우리 사실 이제 1, 2학년은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3학년은 우리 좀 큰 주제를 가지고 너무 한 가지 주제로만 막 너무 20시간을 다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10시간, 10시간씩 나눠서 큰 주제 2가지를 가지고 활동을 한번 시켜보자 라고 했고요. 굉장히 소박하게 그냥 반 이동 같은 것도 안 하고, 제가 교육과정 부장님께 여쭤봤어요. 부장님, 이거 자율과정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학기 초에 학운위에 저희가 자율과정을 할 거다라고 심의를 받아서 이 시간을 빼놓는 것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저희는 일단 20시간을 빼놔서 저희가 기억했던 게, 이게 오전 시간 4시간씩을 모든 교사가 3학년을 담당하는 담임 부담임 교사가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2시간은 담임 선생님과 뭐 가짜뉴스 파헤치기 활동,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미래사회 탐구 활동,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미래사회 탐구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똑같이 패들렛을 이용했고, 그때 2학년 활동을 조금 약간 먼저 시작하면서 약간 영감을 받은 거 플러스 예전에 제 옆에서 그 나눔 천사를 해주셨던 그 수학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영감을 받아서 그 회의에 갔을 때 선생님 그 미래사회 탐구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 패들렛을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활동을 하는 걸 관찰하기가 좋고, 그리고 좀 단계별로 학생들이 보고서를 쓸 게 잘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아까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영어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적으로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예시와 함께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미래사회 탐구 보고서를 우리는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특정 교과에 한정이 되면 저희가 교과서 측에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사회 탐구, 미래사회와 연관되면서 주제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 과목에 딱 한정되지 않는 걸 위주로 생각을 해서 큰 틀을 좀 잡아줬고요.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영상 시청, 2단계는 주제 탐구할 때 약간 데이터 같은 것을 조금 분석하는 능력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고 학생도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역시 자세하게 다 알려줬고요. 그리고 3일차부터는 이제 심화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게 조금 학생들이 좀 다양한 결과물이 나왔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그냥 지식을 그냥 알고 아는 것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 지식을 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걸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돼서 실제로 경험한 게 있으면 경험한 걸 공유해 본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은 세부 주제를 가지고 따로 또 탐구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활동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맞아요. 이게 3학년들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다 1학기 말을 생각을 해보시면 다 되게 굉장히 심해져서 모두가 온라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 활동을 하는 동안은 다 물론 카메라 켜고 출석하고 활동을 하고 활동 진행하고 대신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은 했어요. 누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 추천을 해주고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5일차에는 무조건 발표를 카메라를 다 켠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 활동에서 그동안의 어떤 그 탐구 활동까지 어떻게 보면 결과물 하나로 이렇게 다 완성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행평가도 그렇게 때로는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카메라를 켜고 실시간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 점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도 사실 오늘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관련 영상은 그때 거의 저희가 이제 모였던 그 부담임 선생님들 팀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학년 부담임에도 잠깐 끼었었는데 거기서 주제를 하나씩 맡았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좀 양질의 어떤 영상을 좀 그래도 줘야지 좀 의미 있게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었고 결과물도 항상 학생들이 참 결과물로 저희를 놀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겠어. 역시 큰 기대 없이. 참고로 저희 학교 3학년 학생들이 1, 2, 3학년 중에 성취 수준이 가장 낮은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자기 이제 진로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발표할 때 너무 그 자신감이 넘치고 진짜 너무 발표할 때 너무 그 행복해 보이는 거 있죠. 너무 이렇게 발표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담당이 아닌데도 우연히 이 활동을 맡아서 세트까지 써주게 됐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제 세특을 공유를 하자면 이렇게 미래사회 탐구활동에 참여해서 이제 자기 관심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제가 또 되게 신기한 것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 관심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그걸 이제 아무래도 자기 진로랑 연관을 하면서 자기 진로에 있어서 이런 점은 또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점은 또 단점이 있고 이래서 이런 걸 정말 진지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발표까지도 거기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발표도 한 5명, 20명 중에 5명 정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학생들도 영향을 받고 발표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보고서까지 간 학생들 뭐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들랩 활동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패들랩 활동을 할 때 좀 걱정되는 게 아니 선생님 옆에 다른 애들이 다 각자 자기 걸 올리고 있는데 옆에 친구 거 보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올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로 더 발전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기도 하고 나중에 세특 쓰기도 너무 좋거든요. 나중에 이런 자료들을 막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지고 모았다가 이렇게 보는 것도 힘든데 여기다 딱 저장을 해놓으면 세특 작성하기도 너무 좋아서 제가 세특 작성도 패들렛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2학년 학생들과 1학기 말에 이미 그 지식공유 프로젝트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2학기 때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시간은 너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묘안을 낸 게 그러면 수행평가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수행평가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쓰기 수행평가 주제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쓰기 수행을 했어요, 이미. 그러면 그걸 쓰기 수행 평가만으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이걸 한번 말하기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말하기 활동도 같이 해보자. 그러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긴 했지만 좀 더 다른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활동을 했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비슷한 활동을 제가 3학년 영미문학 읽기를 담당을 하면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게 좀 각색을 해서 2학년 학생들에게도 적용을 해봤는데 결과물이 바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소리는 안 나가죠? 나가요? 네.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한 세상을 아름답게 해준 페스탈로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이제 만든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누구라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해봐라 라는 걸 이제 유도하면서 만들었는데 확실히 학생들이 부담을 일단 좀 덜 느꼈고요. 어차피 이게 쓰기수행평가에서 대본이라면 대본을 이미 작성한 상태에서 그걸 말하기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서 그걸 또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 전달 능력도 좀 배우고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도 좀 확장해보는 활동이어서 학생들도 재밌어하면서 잘 했던 활동이고 여기서 이제 좀 영감을 얻어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수행평가 한번 활동을 하고 그걸 좀 확장시키는 시간을 좀 줘봐야겠다. 그러면 학생들도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어에서 너무 많은 활동을 시키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이제 2학기가 이제 돼서 저희가 이제 2학기 자율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존경하는 저희 교육과정 부장님은 항상 이게 되겠어? 하는 걸 진짜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때 부장님이랑 같이 연수를 들었어요. 자율과정을 우수하게 진행한 그런 사례 연수를 들었는데 자율과정을 이렇게 방과후처럼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과 융합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융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물론 이제 이 작업이 좀 빨리 돼야 되긴 하더라고요. 학생들 기말고사 훨씬 전에 11월 말 이전에 이 작업을 다 완료를 해서 방과후를 신청을 하듯이 저희는 수업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방과후 신청을 하듯이 수업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업들이 개설이 됐고 조금 이제 역시 이과 쪽 수업이 좀 없긴 하지만 저도 이제 하나 개설을 했는데요. 이런 식의 예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자율과정 우수 사례라든지 요즘에는 자율과정이 워낙 화두다 보니까 각 교육청에서도 자율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찾아보시면 아마 훨씬 더 멋진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만들고 저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네. 국어 선생님과 같이 이제 연합을 한 건데 그 국어 선생님은 심리학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심리도 좀 가르쳐 본 적이 있어서 이런 심리 검사를 통한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수업 공학, 교육공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어떤 수업 기술이라든지 수업을 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통해서 미니 수업, 막 3분짜리 미니 수업 하나 만들어 보기 그 활동을 이제 앞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타깝게도 1학년은 또 저희가 확진자가 나와서 2학년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했던 활동이랑 세특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공유를 해봤고요. 선생님께서도 부족하지만 저희 어떤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기 말에 갑자기? 이러면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일단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따라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도 좀 결과물을 낸 친구도 있었고 저도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미리 좀 교육과정 핵심 역량들도 보고 그리고 활동도 미리 수행평가 했던 거 심화 활동도 해보고 학기 말에는 이런 것들을 하고 보고서 작성 활동은 미리 계획표에 놓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서 저희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QR코드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되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잘 나오겠죠?
카메라를 다 꺼내시고요. 카메라에 보통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에 스캔 기능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카메라 일단 켜서 얘를 사진을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카메라를 갖다만 대세요. 그러면 화면 위로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뭔가 링크 같은 게 나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크롬에서 열기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 그걸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사실 PDF 자료를 공유해드리지만 제가 실제로 했던 수업 활동 같은 것은 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PDF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리를 좀 많이 해놨고 그리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제 블로그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남서 선생님 교과세트 그 프로그램도 사실 넣어놨어요. 요즘에는 활동 조합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조합해서 쓰실 때는 그 프로그램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공유를 통해서 어차피 저희는 똑같은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영감을 주는 거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고 또 도움이 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또 이제 또 조언을 또 해주시고 저 가끔 블로그에 댓글로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봤거든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에 거의 다는 전달한 것 같은데요. 중간에 막 말하다 보니까 저 혼자 막 채팅창을 잘 보지 못하고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저의 오늘 공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질문 타임이 있으니까요. 선생님 어떤 질문 하실지 지금 생각해 두시고 타자에 그냥 메모장에 일단 적어두세요. 제가 패들릿을 공유 드릴 건데 그 패들릿에 공유 드리면은 거기다 질문을 적어주십니다. 질문 적어주실 때 성함을 꼭 적어주셔야 어떤 질문을 할지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질문 플러스 성함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제가 전소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아이고 없어졌네요. 뭐 없어졌으면 어쩔 수 없죠. 패들렛 링크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패들렛 링크 제가 지금 공유 드렸거든요. 채팅방에. 자, 채팅방에 공유 드렸으니까 그거를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들렛에. 자, 전소영 선생님 잠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아 있어서 빨리 조금 질문을 빨리 적어주셔야 이 질문에 답변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패들렛 주소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패들렛 주소 저기 링크에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어떠한 질문을 하실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1시간 동안 하셨는데 너무나 저는 들으면서 별가람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러웠어요. 이 집중력이 몰입감이 진짜 시간이 1시간이 진짜 훅 간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별가람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선생님이 재밌겠다. 영어 수업 시간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사담을 나누다 보니까 질문들이 막 들어왔어요. 네, 한 분이 배정고의 이제 김정은 TT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교과 세특 작성 시 작은 따옴표 쓰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작은 따옴표를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따로 기준은 없고 원래 교과세특 쓰실 때나 이제 특기사항 쓰실 때 최대한 그런 부호라든지 따옴표 같은 건 쓰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이제 쓰다 보면 좀 강조하고 싶거나 너무 길어져서 문구가 좀 길어져서 여기선 좀 한번 씌워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따옴표 정도까지는 기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이게 정말 질문들이 막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눈에 띄시는 것들이 요걸 한번 볼까요? 동일한 탐구 활동으로 과세특 내용이 어디 갔어?
여기. 네, 동일한 탐구 활동으로 과 채택 내용이 모든 학생이 같은 문장도 있는데 괜찮나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다 고민하시고 저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쨌든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과제책을 작성을 하다 보면 동일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활동만 한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은 문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반드시 개별화는 꼭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교과세특 연수에서도 처음에 이제 뼈대를 잡으실 때는 활동들을 그냥 막 다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했던 거 활동 나열을 다 하고 이제 거기에 개별화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모든 활동에 다 열심히 참여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그렇게 좀 비슷한 활동의 내용이 적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할 때 좀 심화적인 활동도 있지만 좀 되게 간단한 활동도 같이 포함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동영상 만들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슬라이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들어가면 요즘에는 미리 캔버스라든지 캔바라든지 워낙 그 사이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애들이 사본을 만들기까지는 눌러줘요. 그러면 거기 사본 만들기 누른 다음에 그 틀에 이제 자기가 자기 요소를 조금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막 독려를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영어 지문에 대한 거를 너가 영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근데 어렵지만 이미지로 그걸 네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그게 조금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말하는 비트모지라고 해서 저희가 휴대폰 앱을 활용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애기가 말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앱이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앱은 약간 흥미를 유발을 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독려를 하죠. 이것만 하면 일단 오늘은 오늘 수업에서 네가 한 건 다 한 거야. 라든지 이렇게 좀 유도를 하면서 하면 그 어쨌든 조금씩 활동의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영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영어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학생은 여기 이 활동한 걸 의미 있게 적어줘야지.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그런 성취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것도 이 학생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아들도 낳고 해서 그런지 맘처럼 되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캠퍼스 멘토에서도 얼마 전에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학생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고 질문 받았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개인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맞아요. 작성해 주시는 게 너무 어렵다. 네. 그 개개인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네, 않잖아요. 그걸 파악하기 쉽지 않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도 무기력하거나 활동을 아무리 주어도 딱 거기까지만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노하우는 동료. 네, 동료와 최대한 많은 활동. 동료와 최대한 많은 활동으로 세분화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딱 그거네요. 딱 내용은 부실해도 다양한 활동 기록, 줄여도 핵심적으로 적어줄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비법은 저도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다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연수 그분을 되게 존경을 하는데 그분이 취미가 서핑이시래요. 근데 서핑을 이제 방학이 되면 하러 가시는데 그때도 교과세 쓴 걸 들고 가신대요. 그래서 서핑만 하다가 쉴 때 그거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하면서도 보신대요. 그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다듬다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아쉬울 때도 많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 잘했는데 이걸 줄이다 보면 저게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네, 그거는 저도 계속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정말 이 티타임을 보신 분들은 너무 꿀팁들이 많았다 라고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어떻게 채팅창에 한번 그죠? 와, 이거는 정말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몰입감 있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들과 어마어마한 팁들, 완전 유용한 정보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패들렛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예, 이렇게 유익한 강의는 정말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전소연 선생님 어떠셨는지, 그리고 우리 도움받으신 TT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제 강의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이러면서 여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 강의를 추천해 주신 그 선생님께서 일단 해보면서 느는 거라고, 본인도 이제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막 말도 더듬으시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저한테 많은 용기를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공유를 통해서 사실 학교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복직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다 어차피 같이 이제 앞으로 교과 세특도 열심히 써야 되고 학교 활동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자율과정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좀 서로 공유하면서 하면 이 학교 생활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기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 전소연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제 제가 안내 몇 가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정말 오늘 전소연 선생님께서 저 어떻게 해요?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집중감 있고 너무 재밌게 들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티타임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자료도 나눔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드백을 좀 주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 피드백에는 누구나 이렇게 팀메이트가 될 수 있는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유익한 자료를 공유해 주실 분, 아니면은 내 주변에 진짜 이 선생님이 여기 나가면 진짜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이 피드백에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피드백에 적어주신 분들께는 오늘 전소연 선생님께서 하신 이 자료 PDF 파일로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꼭 피드백 남기시고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시고 팀메이트로 참여해 주실 분이나 추천해 주실 분 꼭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링크 빨리 복사해서 막 다른 데도 옮겨 놓으세요. 저 링크를 자꾸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링크 빨리 복사해주세요. 링크 복사. 네, 저 복사해서 빨리 다른 데다 옮겨 놔주세요. 자, 피드백 링크 있었고요. 자, 오늘도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다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다 열심히 참여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또 질문에 또 아까 Q&A 시간에 선정되신 분이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오늘 티마스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티마스터 누군가요? 자, 티마스터 이렇게 7분, 네, 7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7분 당첨되셨어요. 자, 7분은 지금 링크에 오픈 채팅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 1대1 채팅방이거든요. 1대1 채팅방으로 해주셔가지고 여기 배송 주소랑 수령인이랑 전화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바이블은 어떤 계열을 원하시는지 그 계열까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진로지나 아까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를 구분 지어 주셔야 그 학교별로 다르거든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포스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이신지 고등학교이신지도 꼭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요거 다시 보기 하실 분들은 여기 캠퍼스 멘토 교구몰의 상단에 티타임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올라가니까요. 이거 내용 정말 주옥 같은 이 강의를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보기 하실 분들은 저쪽 페이지로 가시면 일주일 후에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티타임 소통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티타임에 대해서 안내 공지사항이나 여러 가지 카톡방에 올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 계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는 카톡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끝나고 카톡방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끝나고 막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강의 좋았어요. 라는 거 안 달아주셔도 돼요. 네, 너무 그거 안 달아주시고, 제가 공지사항 올리면은, 이렇게 대화를 길게 누르면은 하트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감정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하트 표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걸 읽으셨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절대 카톡 하시면 안 되고 사적인 대화 하시면 안 되고 그 상황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내용들 중에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티타임 다시 보기 옆에 보면은 문의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문의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수현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문의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문의를 드릴 테니까 문의 게시판에 문의를 좀 남겨주시면은 전수현 선생님께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티타임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할 텐데, 저희 15일 날 했잖아요. 다음 일정은 23일입니다. 23일에 메타버스 실습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실습이라는 주제로 또 진행되니까요. 우리 게더타운이라는 곳에서 한번 우리 TT 여러분들끼리 만나서 한번 좀 이렇게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게더타운에 다 같이 들어가진 못하고요. 저희가 조금 시연 좀 해보고 한번 방에 조금씩 방 생성들 한번 해보셔가지고 몇 분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게더타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진행됐고 다음 주는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일 날 저희가 스페셜한 특별한 티타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타버스를 이제 전주에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오셔가지고 기념사진 찍을 겁니다. 30일 날은 메타버스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간단한 이벤트도 진행해서 상품들 보내드릴 거니까요. 30일 날은 6시 30분부터 시작되니까 30일 날도 놓치지 마시고 6시 30분에 그 메타버스에서 기념사진이 끝난 후에 2부에서는요. 김창욱 교수님이 나오세요. 김창욱 교수님께서 또 우리 TT 여러분들께 들려줄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티타임 어떠셨나요? 네, 좋았죠? 네, 짱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캠퍼스 멘토 교구몰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